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2부에는요,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앙일보의 식품의학 전문 기자면서 이 먹으면 좋은 음식, 먹어야 사는 음식의 저자 박태균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취업도 건강히 먹고 건강한 몸이 돼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취업엔 2부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고 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분 모셨는데, 오늘은 거의 뭐 먹방과 취업 방송이 합쳐진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직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모시는 분은요, 국내 유일의 식품의학 전문 기자로 재직 중입니다. 먹으면 좋은 음식, 또 먹어야 사는 음식이라는 책을 쓰신 박태균 저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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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으면 좋은 음식, 먹어야 사는 음식. 네. 와, 정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사실 이거 취업 방송인데 왜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거예요? 예, 일단 뭐 음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내가 사실 취업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주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취업 준비할 때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긴장되고 또 뭐 예를 들면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니면 또 소화불량 같은 위장관 증상에도 시달리게 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통이라든가 생리, 불순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식품으로 다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식품은 세상에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몇 가지 꼽아보면 몇 가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보통 정보가 아닌데요. 맞아요. 자,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먹으면 합격할 음식도 있고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걸 우리 홍선혜 씨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좋아하시죠. 제가 그걸 억누르면서 참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왜냐하면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서 요즘 먹고 싶은 걸 조금 자제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 없을까요? 뭐 수없이 많죠. 근데 뭐 이걸 다 말씀드리면 다 하나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인데요. 콩은 우리가 보통 머리 두 자를 보면은 그 콩두 옆에다가 뭐 그 머리 할 때 혈자를 쓰게 됩니다. 한자로 보면. 그게 바로 그만큼 옛날 사람들도 콩이 이 머리에 좋다, 머리 두뇌 발달에 좋다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콩 안에는 그 콜린이라는 물질하고 레시틴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일단 레시틴이라는 물질은 그 별명만 봐도 이게 머리에 좋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시틴의 별명이 뇌의 먹거리입니다. 뇌의 먹거리요. 뇌가 상당히 식탐이 많은 그런 장기거든요. 그래서 식탐이 많은 장기인데 뇌의 먹거리가 돼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두부찜 같은 거 아주 좋을 것 같고 그게 뭐 조금 한 생두부라든가 아니면 두유 같은 걸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소개를 한다면 아마 호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두요? 호두 보면은 겉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마치 그 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안쪽을 본답니다. 그래서 안쪽을 딱 뒤집어 놓고 보면 마치 심장처럼 생겨가지고 아는. 그래서 심장에 좋은 식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이제 호두를 보면 뇌하고 관련된 뇌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의학의 한 이론에 보면 동기상구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닮은 것끼리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간이 나쁜 사람한테는 동물의 간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한방의 이론에 따르면은 그 뇌 모양을 한 호두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뇌에도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레시틴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또 한 가지 들어있는 게 칼슘입니다. 근데 칼슘은 우리 몸이 좀 사람 조금 뭐 취업이나 이런 거 뭐 시달리다 보면 짜증이 심하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신경도 안정되지 않고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지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2014년 시작하면서 올해는 기필코 취업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먹는 것부터 이렇게 싹 바꿔보시면 기억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면접 보러 갈 때 준비한 거 다 기억해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유감 좋아요. 없이 발휘하고 와야지 까먹고
나오면 얼마나 후회가 맞아요. 되겠어요. 네. 예. 그러면 반대로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음식도 기억을 또 해뒀다가 이런 게 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있을까 싶지만은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오늘. 예, 그래서 저기 한 호주의 대학 연구팀이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게 되면 그 기억력이 굉장히 나쁘다 하는 걸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즐겨 먹게 되면 한 일주일만 먹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떨어진다 하는 연구 결과를 그래요? 아주 최근에 밝혔는데요. 예. 사실 이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쥐를 가지고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예. 쥐를 가지고 한 동물 실험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 뇌에서 그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학습을 관장하는 부위가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인스턴트 식품을 한 일주일 정도 먹었더니 바로 그 해마라는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염증이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 같은 어떤 비만 같은 것들도 기억력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는데요. 따라서 또 이런 것들도 조금 체중 조절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치매 그러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알츠하이머. 예. 근데 그거는 노인들이 주로 걸리는 치매죠.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치매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건 나을 수도 있는데요. 예방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네네. 예방이 가능한데 이걸 만약에 되게 어떤 경우에 혈관성 치매에 걸리게 되냐면 소금을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지방이 많은 식품,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 이런 걸 먹게 되면은 그런 혈관성 치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소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기억력 감퇴되는 음식은 좀 그 시험을 앞두셨다면 조금 피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앞두고만이 아니라 평소부터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그렇죠? 방법이네요. 예. 네. 짜게 드시지 마세요. 네. 예. 자, 기억력 감퇴되는 음식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요. 이 취업 준비생들이 좀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음식도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취업 준비생들이 흔히 호소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럴 때 소화불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음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또 콜라 같은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화불량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커피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겹살이라든가 튀김 음식, 치킨, 햄버거 이런 것들도 소화가 잘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의 어떤 간식 메뉴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삼겹살, 커피, 탄산음료, 햄버거 다 좋아하는 건데. 그거 어떡하죠? 아시죠? 큰일 났네요. 네, 취업이 됐으니까 망정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자, 기억을 또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면접 때 기억이 안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떨어서 네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경우가 예. 사실 많거든요. 그게 훨씬 많죠. 그렇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음식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면접을 앞두고 사실은 너무 갑자기 자기가 뭐 평소 먹던 음식을 바꾸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거보다는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드시고 면접에 임하는 게 좋은데요. 혹시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위 기능에 어떤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스트레스를 조금 적당히 풀어준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면접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위장관 장애 같은 어떤 소화불량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제산제 같은 것을 미리 복용한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면접을 앞두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그럴 거 수 아닙니까?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리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조금 릴렉스한 상태에서 면접관을 만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저 긴장하면 보통들 저 땡땡 청심환 예, 그거 먹는데 그건 효과 있습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증명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어쨌든 그 플라시보 효과라 하더라도 말이죠. 예, 기분으로는 이걸 먹었으니까 내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저기 면접 직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커피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렇고 습관이 되다 보면은 커피를 먹으면 또 긴장이 또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커피랑 먹으면 안 좋은 게 또 있다면서요? 일단 먼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좋은 거는 우유입니다. 우유가 우유는 좋아요. 뭐 라떼도 있고 뭐 일부러 서로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그거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 또 예를 들면 치즈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초콜릿이라든가 케이크 같이 맛이 단맛의 음식 이것도 정말 잘 맞습니다. 고기 중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데 커피가요? 커피가 생선과는 잘 구별이 안. 생선하고. 예. 혹시 만약
만약에 생선 요리를 드실 때 커피하고 같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생선의 어떤 고유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 저번에 꽁치구이 먹고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 많은 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커피는 대부분 우리가 좀 졸릴 때, 피곤할 때 그렇게 좀 막 먹잖아요. 네. 예. 그래서 커피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없을까 좀 그거 있으면 커피 대신 마시면 좋잖아요. 이거 광고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조금 광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특정 상품은 아니니까요. 네. 일단 치커리차가 서양에서는 많이 먹습니다. 치커리차 아시죠? 치커리차, 예,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셨을 때 느낌이 커피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약간 쓰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실제로 치커리차를 커피 대신에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커리차의 장점이 커피는 카페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면증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치커리차는 그런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취업 준비생들한테 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만약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면증 그런 게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우유라든가 바나나 같이 그런 어떤 식품으로 간단한 식품으로 속을 좀 채운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잠이 오지 않으면은 우유에다가 꿀을 조금 타서 그렇게 자기 전에 먹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한데 트립토판. 예. 트립토판은 최근에 얼마 전에 책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세로토닌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네. 세로토닌. 들어봤습니다. 예. 그 세로토닌이 행복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기본적인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으면 세로토닌이 그만큼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또 잠도 잘 오게 되는 거죠. 사실 뭐 트립토판은 우유 말고도 뭐 바나나라든가 무화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녁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닭고기라든가 돼지고기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즈에도 들어있고요. 이게 밤중에 드시기엔 좀 부담스러운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할 것 같고 허브 중에서도 재미있는 그 아주 그 수면 같은 데 도움이 되는 허브가 있는데 네. 서양 사람들은 서양 지오줌풀이라고 영어로 하면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혹시 발레리안.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런 허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차로 끓여서 드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라벤더라든가 카모마일 같은 것을 한두 방울 그 침대에다가 이렇게 방울에 떨어뜨려 가지고 벽에 머리맡에다가 주무시게 되면 훨씬 더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 발레리안 되게 이렇게 발레리나 같고 우아한데 우리나라는 쥐오줌풀이군요. 우리말로 예, 풀이하면. 또, 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기억력도 좋고 건강해지고 몸에도 좋고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 좋은 음식들 조금씩이라도 그런 거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예, 뭐 아주 서양의 한 유명한 영양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슈퍼푸드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네네네. 14가지 식품이나 되는데요. 그걸 전부 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 그 슈퍼푸드 중에서도 슈퍼푸드라고 해가지고 3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뭐 그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는데 시금치는 많이 먹잖아요. 네. 시금치는 슈퍼푸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도 시금치하고 블루베리는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좋고요. 또 연어를 꼽았는데 연어는 주 한 2번에서 한 4번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섭취 횟수까지 그렇게 제안을 해놨습니다. 네. 예. 그래요. 또 나오고 있는데 브로콜리도 있고요. 네. 호박, 녹차, 예. 오렌지, 오렌지, 칠면조, 칠면조, 토마토, 귀리, 요구르트, 콩, 대두, 호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말씀드린 있네요.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런 게 다 슈퍼푸드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저희들이 오늘 뭐 어디 좋아 이런 음식을 너무 별 음식을 다 여쭤보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음식을 굉장히 천천히 먹는 게 이제 좋은 식습관이라고 그렇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빨리 먹는 버릇을 요즘 좀 고치고 있는 중인데 이번 기회에 어떤 잘못된 음식 섭취 습관과 좋은 습관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이것도 같아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천천히 드시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천천히 드시게 되면은 만약에 너무 빨리 먹는다 그러면 사실 식사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좀 뻘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피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먹게 되면 우리가 뇌가 어떤 이게 충분히 몸속에 포만감을 느끼기 더 전에 음식이 이미 많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 잘게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은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침샘에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이 식품의학 전문 기자 박태균 멘토님 모시고 몸에 좋은 음식,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얘기만 듣고 상상만 했는데도 몸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다 섭취한 기분이 들어요. 진짜 실천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